다시 왔습니다. 저도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 네, 이런 공간, 외부랑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 인공구조물하고 이제 자연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관리가 안 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집하고 이 자연이 만나는 곳의 중간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건축 전문 용어로는 이제 포치라고 합니다. 현관 앞 공간인데, 이제 비도 안 맞게 되는 공간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날씨 좋은 날은 이게 좀 더 크거나 작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좋은 의자를 놓고 이렇게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왜 두는 건가요? 일단은 기능적인 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잠깐 머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우산 이렇게 예, 잠깐 예, 예, 털고, 예. 우산이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게 아니라 우산은 접고 접고 이 이제, 안에서 살살 털고 옷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네네네. 들어가거나 나올 때도 뭐 그런 일단은 과정이에요. 그 공간. 학교 같은데 이렇게 교문 앞에 맞아요. 이런 포치. 네네네. 저런 네. 공간이. 근데 네. 주택에 저런 공간 있는 거 많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 뭐냐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쓰면 건축 면적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아, 네네네. 건축 그 면적은 면적 중요하죠. 이제 땅의 크기에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얼만큼 넓이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게 건축 면적인 건데 그게 땅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집을 짓다 보면 이제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면 공간의 할애를 실내 공간에 많이 할애를 하게 되지 외부의 이런 공간까지 할애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기능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경관적으로 외관적으로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못 만들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기둥은 없지만 이게 물건이 젖지 않도록 트럭이 대형 트럭이 들어가도록 처마를 이렇게 길게 뽑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안에는 면적이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못 짓게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법에서 완화를 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의 확보를 위해서 네네. 사실 이런 처마 공간은 한옥은 사실 좀 더 넓게 돼 있어요. 한옥은 조금 면적을 할애하는 게 좀 돼 있는데 일반 집들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전원주 삶을 진다든가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장치입니다. 외부 공간도 내부 공간도 아닌 소위 반외부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요 창, 요 창, 요거 이제 코너창이라고 하거든요. 네. 코너창에 돌출된 창. 이거 지금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창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건물은 꽤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약간 신식, 그 당시는 네, 되게 네. 신식이었겠네요. 근데 왜 했을까? 이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입구에 표정을 하나 만들었던 거가 있고요. 네, 그냥 유추해보면. 누가 들어오나 좀 확인해 보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집에 영영 안에 누가 들어오면 일단은 뭐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방가에 나가서 빨리, 왜냐면 집 앞까지 왔는데 모른 체 하면은 서운하잖아요. 빨리 가서 마중해야 되겠죠. 그럼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저기가 그러면 안방인 네. 거예요? 지금 유치해보면 저기 안방이었나요? 아니에요. 아까 그 주인공 한가인의 방이었어요? 안방은 어디 아닙니다. 방이었죠? 이게 공간을 배치할 때, 사실 이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러면. 배치할 때 안방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정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보통 은밀한 공간? 아니요. 무슨 일이야, 지금 은밀하다기보다도 안정적인 공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실 배치할 때, 공간할 때 좀 소음으로부터 좀 멀어지기도 하고요. 공적인 공간에서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향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였다가 넣지는 않고요. 보통 보면 이쪽은 뭐 자녀방이나 아니면 손님방이나 뭐 이렇게들 많이들 넣죠. 얘는 방이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이 코너뷰 창을 두는 거는 코너뷰를 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워낙 뷰가 좋아서. 코너뷰는 사실 파노라믹 뷰거든요. 일반 이렇게 정사각형의 창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을 의식하고 만들었던 창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바깥을 봤을 때 그 파노라믹 뷰를 볼 수 있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걸 연출하려면 요게 중간에 있는 요거 프레임. 요 프레임을 없어야 되죠. 가급적이면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끊기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건 힘들었을 테니, 지금은 한다라고 하면 저런 코너창을 넣고, 이렇게까지 프레임을 넣는 거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게 된 결과는 맞네요. 저는 그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하고요. 네네. 그 저기에 있는 철제로 올라가는 철제 다리? 뭐라고 하나요, 저거보다? 네네. 그게 굉장히, 저거는 왜 저렇게 해놨나. 네네네. 이 지붕은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공간이 그렇게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다락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뭐 평지붕보다는 뭐 경사지붕이 훨씬 비처리라든가, 그런 점에서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주는 집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경사진 거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집은 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어놓은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네. 매월 미용실 가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듬기. 예쁘게 한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근데 집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외부 환경에 놓이는 결과물인데요. 그러니까 극한을 왔다 갔다 하는 환경 속에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외부 온도가 우리 알잖아요.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한여름에. 그렇죠. 근데 얘가 또 밤에 또 추울 때는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교차가 수십 도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한번 지어놓고 이 자재들이 다 이렇게 접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항상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다다르게 돼요. 예, 그럴 때 사실은 이 지붕도 사실 여러 가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사다리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로 올라갈 때 이동식 사다리를 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2개층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동식 사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기계적인 방법으로 불러서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점검용 사다리를 놓는 거예요. 저런 요소가 굉장히 집을 오래도록 잘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평지붕들은 반드시 물이 고이게 되잖아요. 물이 고이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홈통을 통해 드레인을 통해서 밖으로 빠진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서도 거기 물이 빠지는 곳에서는 흙먼지도 계속 날아다니면서 쌓이게 되고 낙엽도 쌓이게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퇴적이 되니까 물이 안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천장에 뜨는 게 누렇게 이렇게 변색되는 건 방수가 안 돼서 그런 네, 곰팡이 그건, 생기고. 곰팡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건 누수인 건데요. 근데 이렇게 물이 수영장 물 담듯이 담아두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하지는 않거든요. 물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걸로 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장마지기 전에 올라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기간을 정해서 뭐 1개월에 한 번씩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그게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집도 좀 갖고 가듯 이렇게 집을 가꿔야 되는 거죠. 집 네네. 지우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럼요. 살펴보고 약간 화초 키우듯이 네네네. 그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걸 고려해서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다 연상을 해서 배치를 하거나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게 계단이 계단. 인상적이셨다고요? 네네. 이건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셨어요? 그냥 평지하면 안 되나요? 꼭 그런 점에서 올라가야 돼요? 저렇게 계단을 놔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1층 바닥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1층 바닥이 이거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왜냐면 현관이 있으니까 현관에서 신발 벗으려면 이제 단이 조금 있는 것처럼 바닥이 지면하고 붙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습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습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되죠.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지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닥에서 약간은 좀 떨어뜨리는 게 조금. 그럼 쟤는 지금 얼마나 계단 3칸 정도 되는 거예요? 3칸이면 한 45cm. 45cm. 보통 외부 계단을 한 15cm 정도 편하게 저런 게 보니까.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런 게 좋아지고요. 그게 습에 대한 거. 네. 그 다음에 요즘 라돈 대세던데, 라돈. 그게 땅에서 올라오고. 근데 지면에서 떨어뜨리라고, 그게 라돈, 이게 국토교통부에 나면 라돈을 대처하는 요령 같은 거 보면, 가능한 1층은 지면에서 좀 떨어뜨리는 거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 영향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런 게 오래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콘크리트 자체에서 라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시멘트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뭐, 골재,
뭐 모래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그건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근데 자연에서도 분명히 자연망출인데 그거는 미비하다. 하지만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요. 하나는 전망을 되게 네. 고려한 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높아져야 앞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이용하면서 현관을 통해서 외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게 뭐 다반사긴 하지만, 그 거실을 통해서 외부로 마당으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로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단차가 많으면 또 어렵겠죠. 그렇죠. 네. 뭐 뛰어내릴 수도 없고. 네. 그럴 때는 또 낮추는 방법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낮추면 또 집중호우 때 물이 마당에서 배수가 잘 안 되면 또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적절하게 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조율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떤 딱 한 가지 이유는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저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사실 불편한 감이 있지만 사람이 한 단 올라가서 조금 위에 위치한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거. 네. 약간 내가 편안한 나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그럼요. 환기시켜주는 그런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좀 하는 거다. 그다음에 영역성을 좀 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과 내 집의 그렇구나. 그러니까 건축이 기능도 있지만 어떤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도 네.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심리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걸 다 물론 모든 학문이 다 비슷하겠죠. 네. 하지만 건축은 실제로 그걸 더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이 집에 이 정도 대지면은 굉장히 좀 넓잖아요. 앞에 뭐 이 집은 뭐 되게 엄청 넓겠죠. 넓은데 왜 1층만 했을까? 네. 보통 사람들 1층을 하지 않고 막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리거든. 최대한 뽑아내질 않았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유 필요합니다. 집이 있고 이렇게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것인데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거 지어지면서 2층이 부분적으로 지어지던데요. 왜냐? 1층에서 해결이 다 안 됐으니까 영화에서 무슨 잔디밭도 깔려있고 막 그러던데요. 그 주인공이 여기서 내려와서 살기로 하고 그럴 때 생계수단으로 피아노 전공자였나봐요. 맞아요. 피아노 교습소 같은 걸 해요. 맞아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어디서 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 놀 때는 어디냐. 피아노 놀 때를 한참 찾아봐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피아노 놀 데가 없어. 결국은 방 하나를 그런 피아노를 놓는 공간으로 바꾸게 되고 그럼 나는 어디서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위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피로 면적이 이걸로 충분했을 거예요. 네, 충분했을 거고 그다음에 자연을 이렇게 보는 거 우리 가끔 이렇게 휴양지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사실 일상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네, 자연은 늘 좋긴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면 또 그 고마움은 잘 몰라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런 것처럼. 맞아요. 네, 이게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이 되면 그냥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또 계속 바다를 바라보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바다가 밤에 보면 또 무서워요. 그리고 외로울 때 보면 더 무서워요. 그리고 고요할 때 혼자 있을 때 파도 소리가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죠. 오히려 창을 안 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 일반적이진 않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현명할 수도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정말 오래도록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 쓰고 해야 돼요. 그건 처음에 딱 지으려고 해두면 여기서 사는 생활의 패턴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환경적으로 다르고 또 일상도 다르지 텐데 그럴 때 이제 영화에서 보는 한참들 많이 내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실생활을 얘기해서 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이런 생각 못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경우의 수를 많이 또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생각들도 하게 되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하셔도 내가 만약에 집을 지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많이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에게 좀 많이 물어보고 알아보다 보면은
진짜 나만의 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진짜 나와 잘 맞는, 나와 코드가 맞는 그런 집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또 잠깐 쉬어볼까요? 네. 그럼 저희 잠깐 쉬고 이따 올게요. 네.